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변호사님. 네.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. 대국민 사과문이랄까 그런 것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. 저 법원 인터넷망에 발표를 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발표문의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. 첫째는 뭐 국민과 법원 가족 모두에게 혼란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. 그런데 자신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. 이런 말씀을 했어요. 그러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사표 수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그런 고려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민주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정치 상황도 가만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? 그래서 저는 오늘 고 교수님한테 이제 오늘 여기 와서 들은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다는 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대국민 사과문이고 대국민 변명문이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맞아요. 사과문이라면은 자기 잘못을 진솔하게 반성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니면은 대법원장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랬으면은 어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사과지.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과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? 그렇죠. 말로는 무슨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무너뜨리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치인들 특히 그 유감이다 사과다 할 때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. 알 수 없고 다만 그 사람이 뭐 의원직 사퇴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아니면 스스로 나 윤리위에 해부해 달라를 한다든가 그 다음 아니면 자기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그걸 전부 어디 기부를 한다든가 그렇죠. 그런 걸 하면 저 사람이 그래도 사과를 한다는 진실성이 느껴지는데 이 말만으로 하는 사과 있지 않습니까? 특히 이번에 뭐 우리 국민의 60% 이상이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법조에서도 있죠. 법원 내부에서도 전부 다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지금 여당에 가 있는 몇몇 판사같이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랬고 뭐 대법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언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안 올립니다. 그렇죠. 현직에 있으면서 그 고 교수님도 뭐 조직에 뭐 큰 신문사 계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어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럼요. 이야기하는 게 힘드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안에 있는 판사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불만이 아주 팽배하고 있어요. 김명수 대법원장 과연 판사들이 조용한 거 보니까 내 언행에 대해서 아주 전부 수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?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김미리 나중에 또 취재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법원 이번에 법관 인사를 보면요 어떤 사과를 하기는커녕 어떤 지금 오늘 사과에도 뭐 정치적 동기는 없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권 눈치 보기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오히려 더 정치적인 이번에 인사를 했어요. 검찰이 그렇게 해도 검찰은 행정부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그 조금 백보 양보해서 할지라도 법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했어요. 그다음 마치 우리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고 그랬어요. 그거는 말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듣는 사람도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혼란에 이르렀다 이 표시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명백히 거짓말을 했어요. 그렇죠. 듣는 사람은 오도했어요. 오도. 그러놓고 혼란을 줬다? 마치 일본이 우리 맨날 그 옛날 그 일제 식민지 반성하라면 뭐 통념에 뭐라 그러죠? 통석의 염. 뭐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사과는 안 하고. 무슨 말인지 뭐 너무 어려운. 유감이다. 감정이 있다. 그 감정이 있죠. 우리도 감정이 있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혼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도
듣는 사람들이 조금 그 말을 갖다 오해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또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. 그다음 자기가 지금 거짓말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사퇴 요구까지 받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 부주의로 말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요. 그 탄핵이란 말을 갖다가 그 녹취록에 보면은 서너 번 나와요. 그리고 차관급인 고등부장이 와가지고 그것도 그 사법 적폐로 인해서 재판 지금 중이고 받고 왔고 이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있죠. 탄핵이란 말을 꺼냈다는 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슨 IQ가 뭐 20, 30도 아니고 뭐 머리가 그렇죠. 엄청나게 좋아서 고시도 되고 그다음 대법원장까지 된 사람이 그걸 벌써 잊어먹고 몇 개월 전에 한 이야기를 그걸 갖다 부주의로 말을 갖다가 잘못했다.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. 있다 없다도 거짓말 아닙니까? 있는 그렇죠. 걸 없다고 했는 것도. 근데 이번에 부주의라고 말한 것도 있죠. 고의로 그렇게 해놓고 그런 말을 한 걸 다 알면서 거짓말을 해놓고 마치 내가 깜빡해가지고 부주의했다. 또 거짓말 또 한 거예요. 사과하면서. 그래서 이 지금 대법원장이 과연 이게 사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. 우리 그러잖아요.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자기 자꾸 호도하려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의로 거짓말한 걸 갖다 또 그 숨기려다 보니까 부주의란 말을 썼거든요. 그리고 지금 그러지 합시다. 탄핵 때문에 사표를 안 받아준 게 아니고 규정이 그래서 그랬다. 그러면 임성근 부장한테 그 자리에 녹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규정 때문에 나 받아들일 수 없다. 그 말 하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. 지금 여당에서 탄핵을 갖다가 운운하고 있으니까 못 받아준다.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사법부 독립을 심하게 해치는 말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걸 고등부장 앞에서 그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. 규정이 많이 있다면. 규정에도 없어요 또. 그리고 이거는 대법원장이 어떤 사표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자기의 재량입니다. 재량에 따라서 이제 그 규정이 있어서 안 받아준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이 지금 사표 내가지고 받아주면 지금 부산 그때 고법 아닙니까? 인사를 또 이렇게 막 재판부가 공석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못 받아주겠다. 대법원장으로서 내 재량이다. 그랬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죠. 그런데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이 몸무게가 16kg인가요? 그렇게 빠졌다는 거예요. 빠져. 내 임성근 부장 그 법대 후배고 저도 같은 연수원 동기니까 알지만 아주 풍채가 좋습니다. 키가 한 180 가까이 될 거예요. 뭐 사진 보니까 장대하더라고요. 그 사진 나온 거 옛날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옛날 거니까 그걸 장대했는데 20kg인가 빠져가지고 얼굴이 형편없었어요.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. 그럼요.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사표 내려 그러는데 법원에 당신이 가면 공석이고 사실이 있죠. 부산고등 같은데 이렇게 한 사람 그렇게 비면은 다른 재판부가 좀 대신해주고 다 합니다. 저도 그 법관으로 있을 때 이제 어떤 재판부 재판장이 암 이런 걸로 공석이면 이제 저 사건도 재배당이라 그래요. 그 부에 있는 사건을 전부 다 나눠요. 나누면 사실 뭐 몇 건 나눠도 사실 부담은 되지만 법관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서로 짐을 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탄핵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안 받았다. 이거는 정말 이게 진짜 좀 너무 심하다. 그럼 무슨 규정인지라도 얘기라도 좀 해주던가요. 그럼 탄핵 이야기를 안 꺼냈어야죠. 그러면 규정이 그러면 규정이 때문에 못 봐주겠다 그러면 끝이지. 그렇죠. 아니 탄핵을 왜 이야기해요? 그러면 그 녹취록에 임성근 부장이 그 딴 사람 그 성대묘사해가 집어넣었습니까?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뭐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대법원장이라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뭐 늘 얘기하지만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도 거짓말 때문에 닉슨이 물러난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번에 이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투성이에요 또. 변명, 왜곡, 호도하려는 그런 그러니까요. 언행으로 꽉 차 있어요. 말씀하신 대로 이 부주의했다는 게 부주의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예를 들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날 처음 왔다면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퇴서를 법원 행정처에도 냈고 사장한테 내고 대법원장한테도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직해야 찾아왔겠습니까? 마음 먹고 찾아온 것이죠.
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정이 있었다면 규정이 이러니까 좀 이렇게 언제까지 참아주셔야겠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계속 탄핵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. 규정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. 또 여기 보면은 정치권과 교감은 절대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있었어요. 알려지는 거 보면은 이탄희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에 거짓말 또 거짓말이고 이번 거짓말로 진짜 사퇴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아까 그 닉슨 이야기 하셨지만 닉슨은 정치인입니다. 정치인은 뭐 정치인도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럼요. 뭐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예. 오케이 어느 좋다. 정도는 좀 용인되는 범위는 있죠. 정치적인. 근데 대법원장은 있죠. 우리 고 교수님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관은 사실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직업인데 법관도 사실 뭐 생활상의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은 뭐 조금씩 할 수 있겠죠. 화이트 라이라 그러면 하얀 거짓말도 하는데 대법원장이 이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걸 또 변명하면서 또 거짓말하고 또 사과하면서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우리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니냐. 이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에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야겠는가.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자기 정치적인 의도로 그 사표를 안 받아준 사람이 이번에 그 김미리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사한 거 이거 정치적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? 그래서 대법원장은 계속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불신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그 참 불행한 일이고 그러냐. 그렇다면 이 정도면 사실 대법원장 오래 했잖아요.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면은 그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진짜 공인이고 공인 중에서도 정직성이 제일 요구되는 공인 대법원장이라면은 그거 있잖아. 살신 성인. 뭐 살신 성인도 아니다. 자기 잘못했는데 뭘 살신 성인은 의롭게 죽는 걸 말하고. 그렇죠. 이거는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그 좀 결자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. 이번 김명수의 사과문은 사과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. 좋은 재판을 위해서 사법개혁을 완성하라고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. 좋은 말 다 넣었네요. 물러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? 그 말 하려고요. 네, 그 말을 하려고 앞에 이제 장황하니 얘기를 한 거죠. 그래도 헌법학계는 물론이고 또 교수 또 전 대한변협 회장단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들 또 일반 직원까지 그랬어요. 일반 직원까지 사퇴하라고 하니까 또 야당 즉 법사위원들도 대법원장실 찾아와가지고 대국민 사과하고 또 사퇴하라고 하니까 사과는 하겠습니다. 그러더니 진짜 사과는 비슷한 걸 했는데 결국은 그날도 그랬거든요. 물러나지 못한다. 아니 못한다 소리는 안 하고 막 야당을 다 거치면 물러나란 말 앞에서는 딴 데는 좀 대답을 해요. 제가 녹취록을 봤거든요. 대답을 하는데 딱 물러나란 말하면 입을 딱 다물고 가타부타 말을 안 했는데 그날 제 녹취록을 보면요. 물론 그 법사위원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도 법조 선배도 있었어요. 그러겠죠. 뭐 김도우비 의원이라든가 있었는데 그리고 김 대법원장보다 밑에 그 판사 출신, 부장 판사 출신 의원도 갔더라고요.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이 제가 그걸 보니까 그 말투가 의원들 말투 저는 의원들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여하튼 좋습니다. 그래 말투가 거의 아래 사람 막대하듯이 하더라고요. 근데 김 대법원장이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어디 왜 동네에서 어디 끌려가 골방 뒷골목에 끌려가지고 막 꿀밤 맞을 때 말도 못하고 그냥 쭈구리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투를 사용하고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권위라는 게 안 보입니까? 그래서 제가 창피했죠. 진짜 대법원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안 물러날 때 물러나고 끝까지 저항할 때 하더라도 대법원장에 기계가 있어야죠. 기계가. 당신들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들 지금 일국의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. 이렇게 딱 하고 난 못 물러나. 그렇게 말해야죠. 그냥 물러나는 소리 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막 있다가 그다음 또 탄핵 무슨 이야기 나오면 나 그런 말
것 같긴 같은데 내 진심은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의 권위가 땅으로 완전히 추락하니까 앞으로 저는 그 대법원 그 법원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법관 인사라든가 재판에 대해서 이제는 좀 권위가 땅에 추락한 것 같아서 참 이런 대법원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죽은 대법원장입니다. 그렇죠. 우선 대법원장은 뭐 국민들한테 신망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부 내 판사들한테는 그래도 존경의 대상, 경애의 대상은 돼야 하는데 요즘은 국민한테도 조롱거리 되고 같은 사법부 법관들이라든가 그 직원들한테도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좋나요? 저희 같으면 에이 그래도 창피해서도 그냥 그만두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끝까지 안 가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대법원장 되면은 뭐 그 대법원장 관용차 보니까 엄청나게 의리의리하더라고요. 집도 무슨 40억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수리해 놨어요. 한남동의 공간도 대단하고요. 그다음 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뭐 지금 물러나도 안장이 되죠. 대법원장은 되죠. 되는데 그다음 뭐 철철이 청와대 대통령하고 만찬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좋겠죠. 좋아도 그거는 진짜 부수적인 거고 저는 대통령한테 어떤 사랑을 못 받아도 국민한테 존경을 받으면 가인 김병로 선생같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척을 졌지 않습니까? 사상범들 무죄하는 판사들 인사 조치 안 한다고. 그래도 그때 정권하고 이렇게 부딪혔더라도 지금 가인 김병로 선생 우리 법원에 진짜 사표거든요. 그렇죠. 좀 존경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물러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도 대법원 직원이 아마 물러나란 글 올린 것 같더라고요.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 딱 관용차 아침에 출근해서 내릴 때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아니 우선 대법원 정문 후문 앞쪽에 그렇죠. 근조 방원이 근조 수백 개가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? 참 선진국에서 보면 진짜 기가 찰 노릇이 창피하고요. 아이고 참. 어쨌든 본인은 대통령한테 일단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. 내가 중간에 물러나서 본인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. 대법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그런 전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.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만 생기면 물러나라 그럴 것 아니냐. 뭐 그런 변명을 한다고는 하지만. 생기면 물러나야죠. 제가 볼 때는 춘천 지방법원장 조그만한 지방법원장을 대법관도 안 갖추고 대법원장까지 시켜준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물러남으로써 더군다나 지금 4월 재보선도 있는데 대법원장이 그렇죠. 물러나 버렸다 하면은 치명상이죠. 그러니까 절대 물러날 수 없다. 충성을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시죠?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본인은 이제 이번 사과문에서 초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. 그러면은 뭘 그렇게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? 대법원장이 있죠. 그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하는 판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농단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적폐라고.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있죠.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그때 제가 그 미국의 존 노버츠 대법원장 이야기했지만은 정치권 그리고 그다음 뭐 행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법권에 대한 침해적인 이런 행동이 있을 때 그걸 몸으로 막아주는 게 대법원장 역할입니다. 그게 사법개혁, 사법개혁이라면 개혁인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그런 건 전혀 그런 그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좋은 판결을 하는데 뭐 그 역할을 하겠다. 대법원장이 그럼 판결문을 써주나요? 그 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문 그거 아니거든요. 대법원장 역할은 있죠.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우두머리 어떤 수장은 있죠.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필요 없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된다. 지사형이. 우리가 김구 선생을 갖다가 존경하는 것도 있죠. 김구 선생이 뭐 머리도 좋으시겠지만 그보다도 그게 일단 기계가
그럼요. 그게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굳은 신념, 굳은 심, 심지가 있는 거죠.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심지가 굳은 사람보다도 풍향계가 참 잘 돌아가고 예. 관심술에 능한 사람들을 자꾸 대법원장, 검찰총장 이런 걸 자꾸 시키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맨날 개혁은 한다 그러는데 뒤돌아서면 옛날 그 자리예요. 그 대통령들이 제발 좀 이런 사법부 특히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할 때는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가 굳은 사람, 내 말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장들을 임명해야지 나중에 존경받습니다. 자기가 대통령 지낼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 우리가 봤지만은 아주 국정 수행이 힘들 것도 없어요. 사실은 바른대로만 하면은. 지금 바른대로 안 하니까 윤석열이가 힘든 거지. 대법원장도 힘들고 그런 거지.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이 이번 대통령은 이제 기대를 이미 접었고 다음 대통령부터라도 좀 심지가 굳은 사람들을 좀 그 사법부에는 수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